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너무나 힘든 9월 시장 견뎌오셨을 텐데요. 10월 달은 조금 더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과 또 투자 시장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일 미증시가요, 애플의 쇼크로 인해서 또 한 번 하락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가 1.5%의 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역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2.8%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연중 최저점을 달성했습니다. 3,6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투자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았고요. 2년물 국채금리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넘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그리고 WTI 국제유가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배럴당 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국채 수익률 빼고는 전부 다 하락한 암울한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암호화폐 시세들도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현재는 19,5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하락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1,33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자면 리플은 이제 하락세를 겪고 있네요. 마이너스 1.2%의 하락세 겪고 있고요. 솔라나도 마이너스 0.2%의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이슈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네, 블룸버그 통신, 암호화폐 법적 규제 그리 크지 않을 걸. 네, 오늘 이 블룸버그 통신의 헤드라인을 또 한 번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크립토 is not going away라고 하는데 크립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굉장히 유명한 유명인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실 텐데요. 세계 3대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을 공동 설립한 칼라일 루벤스타인입니다. 이 칼라일의 공동 설립자는 최근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암호화폐가 투자할 최악의 것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로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의견 때문이라도 이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 시장이 굉장히 단단해져 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역시도 법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전 세계 어디든지 옮길 수 있다라는 암호화폐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평가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현재 우리가 다양한 정부 정책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달러에 관한 강세 그리고 여타 다른 국가들의 통화는 그 가치를 절하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이런 정부 규제와 정부의 인플레이션 법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세계관을 이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은 이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칼라일의 공동 설립자인 루벤스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진 않지만 암호화폐 시장을 서비스하는 기업에 본인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루벤스타인의 이러한 발언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좋은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첫 번째 이슈 맞춰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손실률과 판매 시점. 네, 오랜만에 또 온체인 지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글래스노드 리포트에서 SOPR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장기 보유자들이 손실 상태로 거래소로 물량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SOPR 지표는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손실 상태인지 이익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1이라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이상의 경우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익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1 이하일 경우에는 이 시장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침체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어느 정도의 손실률을 가지고 있냐라고 수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42%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42%의 손실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장기 보유자들의 포기 상태까지 와버렸다라는 건데요. S&P의 지표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장기 보유자도 장기 보유자들의 기준이 있는데 10년 이상 된 장기 보유자들 역시도 거래소로 물량을 보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표만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블록체인 ETF 출시. 네, 시장의 침체기이긴 하지만 블록체인 ETF가 또 한 번 출시가 됐습니다.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요. 유럽 고객을 위한 블록체인 ETF를 출시한 건데요. 29일 블루비치의 소식이었습니다. 거대한 자산 운용사인 이 블랙록이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ETF를 제품군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고객들이 블록체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유럽 고객들을 위한 ETF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블록체인 ETF는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무관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시작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까지 맞춰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